자, 우리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신호가 들어가서 팬이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럼 보편적으로 여기는 팬은 급기 팬은 자, 우리 보통 비교적 저렴한 시로코 팬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팬을 회전하면서 일정량 이상을 보내주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급기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급기량 안에는 누설량과 보충량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자, 이 누설량이라는 게 뭐냐? 자, 거실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은 여기 문이 닫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화재실의 압력이 화열에 의해서 일정 이상 올라가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 문틈 사이로 내부의 높은 압력이 이렇게 어디 피난 경로인 부속실로 새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누설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요 팬이 문이 여기 부속실의 문이 닫혀져 있을 때는 이 들어오는 누설량 이상만 넣어주게 되면은 이 이상 넣어주게 되면 누설량이 들어올 수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누설량이라는 개념이 뭐냐? 평상시에는 누설량만 보내줌으로써 일정 압력, 차압만 유지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기압보다 40파스칼만 높으면 되더라. 우리 대기압이 101325 파스칼의 압력을 띠고 있거든요. 자, 요게 바로 1atm이라고 해서 1기압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것을 파스칼로 표현하면 101325 파스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 대기압보다 뭐예요? 40파스칼 높다는 것은 101365 파스칼이 되겠죠. 40파스칼을 업하니까 자, 1기압보다 살짝 요 정도 40파스칼만 높인다고 하면은 이 내부의 연기가 들어오지 않더라. 자, 그게 뭐다? 바로 누설량이다라는 개념을 잡을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화재 안전 기준에 보면요, 누설량, 보충량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차압 이런 말도 다 들어가니까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파스칼? 자, 40파스칼만 유지하면 되더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평상시에는 40파스칼만 유지하면 되는데, 자, 여기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화재가 발생하면 헤드가 터지면서 이 안에 온도가 좀 더 다운될 수 있겠네. 그죠? 그럼 실내 내부의 압이 그렇게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런 경우 내부에 자동식 소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뭐다? 자, 차압의 범위를 이쪽이 압이 높고 이쪽이 낮게 유지를 해야 연기가 안 들어올 건데, 그 차압의 범위를 40파스칼에서 어디까지? 12.5파스칼까지 완화가 가능하더라. 왜? 자동 소화 설비가 화열의 온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급기량 중에 누설량의 개념을 조금 이해했고요. 자, 그리고 평상시 누설량이 뭐예요? 차압을 유지하기 위한 누설량, 급기량 중에 하나이구나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누설량이 몇 파스칼 정도만 유지해주면 된다? 자, 40파스칼. 자, 그리고 자동식 소화 설비가 있으면 뭐다? 12.5파스칼 정도까지만 유지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좀 더 들어가서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안에 있는 제실자가 당연히 화재가 났으니까 피난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부속실로 들어가는 문을 열려고 할 겁니다. 자, 당연히 이 안에는 일정 압력 이상, 자, 40파스칼 이상의 압력이 채워져 있는 상태예요. 자, 당연히 압이 높으니까 이 내부에서 부속실로 들어갈 때 문이 잘 열릴까요? 잘 열리지 않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화재 안전 기준에서는 부속실로 들어가는 문의 개방력, 개방하는 데 필요한 힘, 개방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개방력의 단어의 의미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방력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힘이 너무 세면 문이 안 열릴 거니까 화재 안전 기준에서는 몇 뉴턴? 110 뉴턴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다. 라고 일단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우리 40파스칼을 유지를 하다가 차압을, 자, 문을 여는 순간 이 문이 빵 뚫려버렸죠. 문의 면적만큼. 자, 이 문을 여는 순간 여기 부속실과 화재실의 차압은, 유지하던 차압이 바로 제로가 되면서 깨져버리게 됩니다. 구멍이 크게 뚫리다 보니까 압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동압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럼 동압이 되게 되면은 압력차가 없으니 화재실에서 난
발생된 연소 생성물이 자, 여기 계구부 상부를 통해서 이쪽 계단실, 부속실로 들어올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피난 경로를 오염시킬 수 있을 거니까 자, 이때는 뭐가 필요하냐? 출입문이 개방하게 되면은 보충량이라는 게 필요하는데 추가적으로 공기의 양을 더 공급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문이 닫혀져 있을 때는 누설량만 보내면 되는데 문이 열리게 되면은 차압이 깨지게 되니까 자, 그때 이 회는 보충량을 더 보내줘야 됩니다. 일정량 이상. 자, 그래서 원래 여기 있는 급기 댐퍼가 개구율이라는 게 있는데 문이 닫혀져 있을 때는 살짝만 열려 있다가 문을 열게 되면요. 이 개구율이 더 확 열리게 되면서 더 많은 공기가 부속실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내에서 추가적으로 보충량이 각층 그 부속실로 공급해 주게 되면요. 자, 연기가 딸려 들어올 때 이 보충량이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불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차압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 보충량은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역바람을 불어서 연기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연기의 방연,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방연풍속이라고 하는데 일정 이상 속도로 불어주게 되면은 실내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더라. 자, 그것을 우리가 방연풍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급기환이 보내주는 급기량 중에 누설량은 차압, 자, 보충량은 뭐를 유지하기 위한 거다? 방연풍속, 연기가 들어온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연풍속을 유지하기 위한 게 보충량이구나라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양을 조정하는 건 이 급기 댐퍼의 계구율로 조정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 댐퍼를 자동 차압 과압 조절은 급기 댐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신뢰도가 낮아서 다양한 방식들이 적용되고 있지만 일단 이 급기 댐퍼가 그런 역할을 하더라. 평상시엔 누설량만 문이 열리게 되면 보충량을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여기에 붙어있는 급기 댐퍼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안에 부속실로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보충량이 연기를 들어오지 못하게 더 밀어내고 있네요. 방연풍속. 자, 그래서 0.7m/s 이상 또는 0.5m/s 이상으로 화재안전 기준에서는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연기가 못 들어와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계단실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단실 문을 열게 될 건데, 당연히 이 부속실 안에 압력이 조금 있으니까, 그래도 바람을 불어주고 있으니까 이 문은 쉽게 잘 열리겠죠. 그죠? 피난 방향으로 열리게끔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문을 열고 피난을 해서 계단실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열렸던 계단실 출입문이 열렸던 출입문은 다시 닫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문도 다시 닫혀야 여기에 다시 40파스칼 이상의 차압을 유지하면서 안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부속실로 들어오는 출입문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밀어내고 있으니까 쉽게 잘 닫혀요. 자, 근데 이 계단실 출입문 같은 경우는 열렸다가 이 안에서 바람이 밀고 있으니 잘 안 닫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계단실로 들어가는 출입문에 대해서는 폐쇄력이라는 힘이 이 방화문에서는 필요하더라. 자, 그리고 우리 부속실로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개방력이 필요하구나 라고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속실 제한 설비의 구성과 동작되는 사항, 그리고 하지안전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유입공기 배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우리 평상시에는 누설량만 들어가서 자, 40파스칼의 차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보다는 40파스칼이 높게 유지된다는 개념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압력이 높아요. 그러면 역으로 여기 출입문의 틈새를 통해서 내부의 압이 어디로? 화재실 쪽으로 역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우리가 이것을 외부의 공기가 부속실을 통해서 내부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유입공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자, 이게 일정 시간 사람이 다 피난을 했는데 문이 닫혀진 상태로 자, 40파스칼의 압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 이 내부의 압력이 어디로 들어와요?
이 화재실로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화재실이 무창층 지하층으로서 밀폐된 구역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외부에 창이 없으니 내부의 압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언젠가는 이 내부의 압과 부속실의 압이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동압이 되게 되면은 이 연소 생성물이 또 역으로 압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부속실로 들어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입공기 배출 장치라는 것을 설치하게 되는데, 자, 보편적으로 급기 가압하는 부속실 바로 앞에 천장부에 보면 그릴을 설치해서 덕트가 이렇게 배출 덕트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배출 덕트 상부에 옥상층에 가보면은 유입공기 배출 팬이 있어서 얘가 회전을 하면서 실내 우리 부속실에서 들어온 유입 공기를 일정량 계속 빼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뭐예요? 40파스칼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유입공기 배출 장치의 역할이다라는 것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과압방지라고 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하나 드리질 못했는데, 자, 이렇게 피난을 하면서 열렸던 출입문이 열려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공기의 양은 누설량과 보충량이 모두 들어가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열렸던 출입문이 다시 닫혀요. 이 출입문들은 일시적으로만 열리는 겁니다. 열렸던 출입문이 다시 닫히게 되면은, 자, 누설량과 자, 보충량이 들어가다가 문이 닫히게 되면 필요 없는 건 뭐예요? 자, 보충량은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이 급기 댐퍼가 개구율이 좀 처음엔 벌어져 있다가 다시 줄어들면서 이 보충량을 막아줘야 되는데 이 성능이 신뢰성이 꽤 좋지를 못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 보충량을 막아내질 못합니다. 자, 그래서 문이 닫히는 순간 이 내부의 압력이 40파스칼을 너무 초과해서 뭐 100파스칼, 150파스칼, 200파스칼 이상 막 올라가는 경우도 발생이 되더라. 자, 그렇게 압이 올라가게 되면 혹여나 이 후발주자로 피난하던 사람이 이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왜? 개방력이 110N 이상 올라가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 부속실에 열렸던 출입문이 닫힐 때 일시적으로 과압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 과압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자, 플랩 댐퍼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있다. 자, 그래서 내부의 압이 크게 발생됐을 때 이 위에 플랩 댐퍼라고 해서 이제 무게 추에 의해서 평상시에는 닫혀져 있다가 내부의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옆으로 제껴지면서 이 안에 있는 내부의 압력이 거실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거실 또는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플랩 형태로 된 댐퍼를 설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게 보다 자, 과압 방지를 하기 위한 게 자, 플랩 댐퍼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거는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근데 이 플랫 댐퍼의 설치가 어려워요. 또 성능 확보가 또 유지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요즘은 자, 복합 댐퍼라는 것도 많이 설치게 되기도 하고, 자, 인버터 팬이라고 해서 이 팬 자체가 원래는 좀 경제적인 시로코 팬을 쓰다 보니까 이 누설량과 보충량을 전부 다 보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자, 인버터 팬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 문이 닫혀져 있을 때는 자, 차압을 센싱을 하면서 자, 누설량만 이 팬이 윙 회전하면서 보내주고 있다가 자, 누군가가 문을 열게 되면은 이 인버터 팬이 센싱이 요거를 잡아주는 거예요. 센싱을 하고 있다가 센싱이 되게 되면은 이 회전수를 더 올려서 외부에 있는 더 많은 공기를 유입하게 해주는 자, 자동적으로 자, 윙 천천히 돌다가 나중에는 윙 하고 세게 돌면서 바람의 풍량을 제어하는 인버터 팬 방식도 있습니다. 가장 비싼 방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요거는 가장 비싼 방식. 자, 그 다음 부분들이 자, 복합 댐퍼하고 플랫 댐퍼들을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자, 복합 댐퍼의 개념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